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손가락은 차가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빨리 좀 하세요. 점심시간 끝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빨리 좀 하세요. 5번째였다. 아니, 6번째였을까? 72년을 살아오며 겪어보지 못한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패스트푸드점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뜨거웠다. 그러나 이 파국은 30분 전 내가 이 가게 문을 열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전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뜬 나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는 여전히 내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에요? 아니, 다음 주야. 오늘은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다 올게. 식사를 마치고 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다. 은퇴한 지 5년, 나는 이 작은 일상들이 주는 평온함에 감사하며 살아왔다. 손자들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 나는 새로 생긴 햄버거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점심때 손자 녀석이 온다고 했지?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 민준이는 햄버거를 좋아했다. 문득 오랜만에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사준 햄버거를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건 어렵지 않았다. 카운터에 가서 햄버거 세트 하나요라고 말하면 끝이었다. 그런데 가게 안을 들여다본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카운터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이 없었다. 벽면에 기계 한 대가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능숙하게 화면을 넘기며 주문을 하고 있었다. 키오스크.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본 단어였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었다. 요즘은 저런 기계로 주문한대요. 우리도 배워야 하나 봐요.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동네 식당들은 아직 사람이 주문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내 앞에 현실은 달랐다. 괜찮아,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지. 나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 안쪽에서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카운터 쪽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저기,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주방의 소음이 너무 컸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마친 여성이 옆으로 비켜섰다. 뒤에서 30대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주문하세요. 차가운 말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앞에 섰다. 화면에는 햄버거 사진들이 가득했다. 불고기 버거, 새우버거, 치킨버거. 이름도 생소한 메뉴들이 줄지어 있었다. 민준이가 뭘 좋아한다고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 손가락을 화면에 가져가 봤지만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까? 아니면 직원을 다시 불러볼까? 좀 빨리 하세요. 급한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냥 나갈까? 그 순간 핸드폰에서 아내의 문자가 왔다. 민준이가 벌써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기다린대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해내야 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불고기 버거 사진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세트로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선택지였다. 나는 얘를 눌렀다. 그러자 음료 선택 화면이 나왔다. 콜라, 사이다, 환타. 민준이는 사이다를 좋아했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뒤에서는 또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단 콜라를 눌렀다. 화면은 또 바뀌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현금, 카드, 간편결제. 3개의 버튼이 나타났다. 현금이 있었다. 나는 현금 버튼을 눌렀다. 지폐를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투입구. 나는 기계를 살펴봤다. 어디에? 화면 아래에 작은 틈이 보였다. 저기인가? 10,000원짜리를 넣으려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비스듬히 구겨져서 기계가 받지 않는 것 같았다. 아저씨, 지폐 좀 펴서 넣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폐를 빼서 손바닥으로 폈다. 다시 넣었다. 이번에는 들어갔다. 그런데 화면에 금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 총 금액 7,500원. 나는 당황했다. 10,000원을 넣었는데 기계를 다시 살펴보니 투입구 아래에 작은 동전 투입구가 따로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아저씨, 취소하고 카드로 하세요. 빨리요. 뒤에 남성이 친절하게 말해주었지만 나는 카드가 없었다. 아내가 가지고 있었다. 현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빨리 하시든가요. 목소리의 온도가 확 떨어졌다. 나는 다시 지폐를 넣으려 했다. 그런데 어디서 넣어야 하는지 헷갈렸다. 아까는 됐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화면이 초기화됐다. 내가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았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저씨, 됐어요. 저 먼저 할게요. 뒤로 가 계세요. 30대 남성이 나를 밀어냈다. 아니, 정확히는 옆으로 비켜서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밀려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키오스크 옆으로 물러섰다. 남성은 10초도 안 되어 주문을 마쳤다. 신기할 정도로 빨랐다. 그가 가고 다시 내 차례가 됐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했다. 버거를 선택하고 세트를 선택하고 음료를 선택했다. 결제 화면까지 왔다. 하지만 또 막혔다. 화면에 포장 매장 선택 버튼이 나타났다. 아까는 없었는데? 아니다, 내가 못 본 것일까? 포장을 눌렀다. 그러자 봉투 필요 여부를 물어왔다.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가? 예전에는 그냥 햄버거 하나요? 라고 하면 끝이었는데.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 같았다. 아,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어야 했다. 봉투는 100원이에요. 그냥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녀가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나는 차마 그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얘를 눌렀다. 화면이 또 바뀌었다. 할인 쿠폰 입력 화면이었다. 쿠폰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는 쿠폰이 없었다. 아니오를 눌렀다. 그제야 최종 금액이 나타났다. 7,600원. 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투입구에 넣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갔다. 거스름돈 2,400원. 딸그락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재빨리 손을 내밀었지만 동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동전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우려 했다. 72살의 허리는 삐걱거렸다. 할아버지 제가. 괜찮아요. 나는 너무 크게 소리쳤다. 여학생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동전을 주워 일어서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어지러웠다. 기계 앞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화면에서 영수증을 받아가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다. 영수증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는 기계를 살펴봤다. 작은 종이가 옆쪽 틈에서 삐죽 나와 있었다. 뽑으려는데 잘 안 떨어졌다. 아저씨, 그냥 놔두셔도 돼요. 영수증 안 봐도 되잖아요. 뒤에서 또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영수증을 받고 싶었다. 제대로 주문이 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겨우 영수증을 뽑아내는데 주문번호 37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37번. 나는 카운터 위에 전광판을 올려다 봤다. 현재 서빙 28번. 아직 한참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29번, 30번, 31번.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다. 그러는 동안 키오스크 앞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주문을 마치고 떠났다. 10초, 20초면 충분했다.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등, 굵어진 손가락 마디. 이 손으로 40년 동안 택시를 몰았다. 이 손으로 두 딸을 키웠고 아내의 손을 잡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 손은 이제 작은 화면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다. 딸이 스마트폰을 사주며 말했었다. 아버지, 이제 스마트폰 쓰셔야 해요. 요즘은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웃으며 거절했었다. 나는 옛날 폰이 편해. 전화만 되면 되지 뭘. 딸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은 변했다. 은행에 가면 창구는 한 개뿐이고 나머지는 기계였다. 병원에서는 무인 접수기로 먼저 등록하라고 했다. 지하철을 타려면 교통카드가 있어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직원을 불렀고 도움을 청했고 때로는 포기했다. 나는 낙오자가 된 건가? 37번이 호출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햄버거 봉투를 내밀었다. 37번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직원이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앱으로. 미리 주문하시면 줄 안 서도 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수치심, 무력감, 분노, 슬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목을 조였다. 나는 가게 옆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햄버거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고작 햄버거 하나 사는데 30분이 걸렸다. 72년을 살아오며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택시를 몰았다. 아내가 아팠을 때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과 다투고 그래도 이겨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기계 하나가 나를 무너뜨렸다. 할아버지, 누군가 내 옆에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여학생이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얼른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요.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세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키오스크 앞에서 30분 동안 계시다가 그냥 나오신 적 있어요. 나중에 제가 전화 받았는데 우시더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왜? 우셨대요? 본인이 쓸모없어진 것 같다고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정확히 내가 느낀 감정이었다. 근데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세상이 빠른 게 아니라 할머니가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키오스크는 빠르고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처럼 천천히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할아버지를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뭔가가 무너졌다. 아, 그렇구나.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늙어서가 아니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렸고 그 속도에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배워야 해요. 안 그러면 배우셔도 돼요. 근데 못 배우셔도 괜찮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할머니 폰에 배달앱 깔아드렸어요. 근데 할머니는 여전히 전화로 주문하세요. 그게 더 편하시대요. 그리고 그게 뭐 어때요? 전화 주문도 주문이고 앱 주문도 주문인데 나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다음에 또 키오스크 쓰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아니면 직원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녀가 씩 웃었다. 세상이 할아버지 속도에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세상 속도에 맞출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아버지 손잡은 기다리시죠? 빨리 가보세요.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늦으셨어요. 우리 손주 왔네? 할아버지가 햄버거 사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다.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버거.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맞았다. 내가 제대로 주문한 것이었다. 민준이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아, 그래서 여학생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준 거였구나. 나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아, 나 스마트폰 쓰는 법 좀 가르쳐 줄래? 천천히 여러 번 알려줘도 괜찮아? 아버지 당연하죠. 제가 주말에 갈게요. 통화를 끊고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키오스크 쓰는 법 알려줄 수 있어? 네, 쉬워요, 할아버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 잘하셨어요. 뭘?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배우기로 하셨잖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7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제 조금 더 배우면 될 일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 햄버거 가게 앞을 다시 지나갔다. 키오스크 앞에 한 노인이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으시면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어제 처음 배웠거든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